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미국 SEC는 반네크 등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상장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내린 지 약 4개월 만으로 알트코인으로는 처음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총 26조 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금융, 세제, 인프라, 연구개발 등을 지원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들어갑니다.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가 조성되고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제고 대책도 마련됩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KB증권은 2분기 두산마켓 매출 2조 5,928억 원, 영업이익 3,54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 24%씩 줄어든 것이지만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수준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정동희 KB증권 연구원은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주력 시장인 북미 지역의 판매가 견조하고 남미 시장도 양호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미국이 대중국 폭탄 과세를 오는 8월부터 일부 발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 태양광주가 급등했습니다. 고율 관세 적용으로 중국 업체들의 수출이 위축되면 국내 업체에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미중 갈등의 장기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청자분들께서는 태양광과 철강 등 관련주의 흐름을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이병민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예상보다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와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꺾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PMI 지수가 예상치를 뛰어넘었고 노동시장 역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 증시도 약세로 출발하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전략 자세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도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고 우리 증시도 좀 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뉴욕 증시는 나스닥 기준으로 16,996.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17,000선 아깝게 찍지 못하고 고가 찍은 다음에 종가상으로 쭉 내려왔는데 사실상 우리가 결과를 보고 악재를 갖다 붙이는 것이지 실제로 악재가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PMI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중동 전쟁의 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슈인데 결국 뉴욕 증시는 잘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 좀 말씀드리자면 종가상으로 드디어 $1,000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점 찍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만 지금 영업이익이 8배 정도 급증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하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FOMC 의사록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리 인상 관련된,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매파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좀 출렁거렸다. 결과를 가지고 나스닥이 빠졌으니까 그렇게 해석하고는 있는데 제가 서두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금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리가 5.25에서 5.5%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었는데 다우 같은 경우에는 4만 선 찍었습니다. 나스닥은 17,000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건전한 조정 이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차트 패턴을 그리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아침에 뉴스를 좀 봤습니다. 사실 이전에 봤던 뉴스인데 전 세계 증시 규모를 따져봤을 때 20개국 중에 14개국의 증시가 전고점을 돌파했거나 전고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아쉽게도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시에서는 일단 단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일단 차트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보시면 2,779가 전고점 라인이고요. 3월 26일에 경신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빠지다가
오르는데 제가 여기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세워드렸습니다. 전고점 돌파하는 시나리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박스권 시나리오, 세 번째는 이탈하는 시나리오. 세 번째 시나리오는 희박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첫 번째 시나리오로 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5월 16일까지만 하더라도 2770선 등락했으니까요. 근데 그 이후에 주가가 빠지면서 계속 흘러오고 있고 오늘은 1% 가까이 급락하면서 2700선이 붕괴됐습니다. 자, 제가 중요한 선이 2700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2700선 오늘 종가상으로 회복하지 못한다면 121선인 2625에서 2650선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참고하시면서 실시간 대응을 좀 하셔야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빠지고 있는데 아마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지지라인은 한 820에서 30이라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박스권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자, 그러면 박스권 장세에서 개인 투자자가 살아남으려면 주도 섹터의 주도주를 단기간 공략하는 단기 투자 접근 하셔야겠죠.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제가 정리해보자면 음식료 섹터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삼양식품이라든지 빙글의 눌림 관점에서 공략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 PBR 섹터입니다. 보험, 완성차, 현대차는 제가 저희 방송에서 기아 해가지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신고가 경신하고 좋은 흐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 PBR 관련 섹터를 눌림 공략하시면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당장에는 금리에 대한 우려감보다도 주도 섹터를 단기적으로 잘 선별을 해서 공략하는 전략들이 유효하겠다라고 강조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는 화장품이라든지 음식료 섹터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고 저 PBR 관련주들 역시도 저희가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섹터 분석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한 가지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로는 화장품 섹터 짚어볼 텐데요. 아무래도 수출이 좀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1분기 역시도 호실적으로 지나왔습니다. 화장품 섹터 지금 역시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략들은 한번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화장품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선케어 시장 개화 관련해서 인구류들에 오르고 있고요. 그 이외에 유통 대장주인 실리콘투도 오르고 있고요. 한국 화장품, 제조, 이치환불 너무나 많은 종목이 오르고 있는데 일단 모멘텀 말씀드리고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고 그다음 차트까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한미일 밀착의 한일중 정상회의체 복원한다. 중국 입장에서는 좀 다급한 마음이 있겠죠. 지금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이거는 미국도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면서 하는 거고요. 중국도 손해를 보면서 지금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미국은 1인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고요. 중국은 1인자 탈환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속 가고 있는데 이 한중 관계가 개선될 것이다라는 어떤 전문가의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 개선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게임주 오를 수 있고요. 판호가 막 발급되면서 게임주 오를 수 있고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주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모멘텀 이전에 이미 화장품 수출이 너무 잘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국이랑 일본이랑 동남아시아 쪽 잘 공략해서 수출이 이미 너무나 잘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 쪽까지 수출이 잘 나온다면 이러면은 이제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반등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보시면 돌아온 K뷰티 모멘텀 화장품주가 줄줄이 신고가다. 이거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도 화면에도 나오지만 너무나 많은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관련주들이 있는데 신고가 찍는 종목이 있고요. 아니면 바닥 구간에서 그냥 오르는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까요? 신고가 찍는 종목을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볼게요. 보시면 지금 윗꼬리가 되게 길게 달렸습니다. 이거는 패스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분석을 더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습니다. 왜냐하면 좋은데요. 이거 화장품 센티가 좋은데요. 우리가 이제 더 나아가서 펀더멘탈까지 봐야 되는 시기가 일단 왔잖아요. 그래서 한국 화장품은 실적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센티 좋고 펀더 좋은데 왜 안 좋냐라고 말씀드린 거냐면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요. 차트를 통해 봤을 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주가가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다가 전고점 라인이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오늘 지금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장중에 흘러가고 있는데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오늘 종가상으로 대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캔들이 한 1,500원까지 봉이 위치가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죠. 네모난 박스가 캔들이 1,500원까지 올라온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접근하기 힘들다라는 말씀은 한국 화장품에 안에서 드리고요. 그다음 제조 한번 볼게요. 같이 움직이는 종목인데 제조는 지금 단기 과열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원래 대장이었는데 단기 과열이면 30분마다 거래가 되니까 개인 투자자는 빨리빨리 원하잖아요. 한국 화장품으로 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합리적인 매매를 해야 된다 가정해 봤을 때 제조가 단기 과열 풀릴 때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한국 화장품을 지금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한국 화장품 제조를 공략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단기 과열임에도 불구하고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5일선 매매 기법을 이용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치한불도 좀 보겠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치한불은 차라리 한국 화장품 매매하는 것보다는 이치한불 공략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일 좋은 건 제조를 공략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지금 파동 논리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 정도는 우리가 앞에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또 이전과 다르게 파동을 많이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고요. 이거는 감내할 수 있는 정도고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16,000원 이하에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16,000원 이하에서 매수 타점 잡으시고요. 최종적인 목표가는 18,500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은 화장품 섹터 안에서도 다른 흐름들이 차트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대장주를 공략해야 되는 이유들, 특히나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를 봤을 때 5일선을 잘 지켜주면서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위주로 공략하자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 알아볼 섹터는 음식료 섹터 짚어보겠습니다. K-뷰티에 이어서 K-푸드 역시도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핫한데 저희가 방송 중에 공략했던 삼양식품 역시나 좀 주도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도 좀 빠르게 대응을 해서 단기간에 거의 2배 가까운 수익률을 만들어냈는데 앞으로의 흐름도 괜찮게 보고 계실까요? 네, 삼양식품 빙글에 제가 좋다고 시황 부분에서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죠. 모멘텀 좀 말씀드리자면 음식료주가 상한가라니 삼양식품 역대급 주가에 환호한다라는 언론의 이슈를 제가 오늘 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생각일 거예요. 전력기기 전선 쪽이 강할 줄 알았습니까? 불과 3년 전만 하더라고요. 음식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도 섹터가 빨리 변하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발맞춰서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음식료주가 그 예전에 따분한 어떤 그런 경기주의 성격이 아니라 진짜 이제는 주도 섹터가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고요. 그다음 보시면 K라면, 불닭볶음면, 그다음에 K김밥, 냉동김밥, K김, CJC푸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수출이 너무나 잘 되기 때문에 환율이 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멘텀까지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대응 전략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왔다가 내리고 있는데 5일선 지지하네요. 다시 반등할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가 매매 기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등할 걸 예측하고 지금 들어가는 기법. 첫 번째, 반등하고 전고 돌파할 때 돌파 관점에서 들어가는 기법. 첫 번째는 단기 스윙 좋아하시는 분들, 두 번째는 전업 투자자분들. 그럼 세 번째, 중장기 스윙.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한 사람이 아닌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더 빠지길 기다리셔야죠. 그래야 편하게 대응이 가능하죠. 얼마냐? 45만 원 이하부터 촘촘하게 담으면 된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가격 전략은 실시간으로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화장품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캔들이 바뀌니까요. 매일매일 캔들이 바뀌니까 실시간 대응 전략은 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일단 매수 타점은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좀 세팅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이 있으면 그걸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씩 이평선 기준으로 분할 매수해서 평단가 줄이고 비중 확대를 좀 목표로 하시면 되고 최종적인 목표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65만 원으로 대응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빙글에 보겠습니다. 빙글에 보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차트가 너무나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일 기준으로 8,900, 지금 상승분 반영하면 그래도 9천억이 좀 안 되는데. 1파 이후에 눌림 구간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눌렸다가 오를 수 있고 빠져치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부근에서 일단 들어가실 분들은 단기 스윙 하실 분들. 전고 돌파할 때 97,700원, 10만 원 찍을 때 들어가시는 분들은 데이 트레이딩 스킬퍼 단기 투자자. 그러니까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죠. 그때 들어가는 거고요. 나는 실시간으로 대응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삼양식품과 마찬가지로 이평선 기준으로 해서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얼마냐? 자, 보시면 85,000. 그다음에 11선이 82,000. 8만 원. 가격적으로 중요한 라인이잖아요. 그다음에 21선이 75,000원. 이렇게 좀 잡고 대응하시고요. 매수 타점 잡다 보면 85,000원에 잡았는데 반등이 나와서 10만 원까지 간다? 파시면 되죠. 근데 85,000원 잡았는데 주가가 떨어진다? 그럼 더 사면 되는 겁니다. 그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85,000원, 8만 원, 75,000원 매수하신 다음에 평단 낮추시고 최종적인 목표가는 10만 1,000원 혹은 11만 원에서 12만 원까지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저점부터 공략을 했던 섹터인데 수출 확대에 더해서 고환율 속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게 투자 판단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섹터로는 태양광 섹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역시도 저희가 이번 주에도 여러 번 다뤘던 섹터이긴 합니다만은 미중 갈등 장기화가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8월 1일부터 일부 관세를 크게 매기겠다라고 미국이 중국에 향해서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될 이슈로 봐야 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봐야 할지 지금 시점에 전략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네, 태양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발성 섹터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줄곧 드려왔습니다. 다만 또 일정 매매 관점에서 8월 1일이라는 일정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거 제가 말씀드리자면 미국이 중국을 향해 관세 폭탄을 실시한다라고 이미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게 8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이 8월 1일 일정에 맞춰서 매집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까지 의문이라 이거죠. 왜냐하면 단발성 섹터라 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싸우니까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참고하시면 되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제가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HD현대 에너지솔루션 지난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방송 돌려보시면 똑같이 태양광 섹터 가져와서 HD현대 에너지솔루션 이 상황이었죠. 이때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단발성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짧게 나와야 된다. 내일 시가 매매 짧게 나오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가에 들어가신 분들은 5% 부근 33,450원이고 고가가 39,000원이니까 매입가 대비해서 한 15에서 17까지 수익 구간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10% 찍고 나서 바로 나오게끔 제가 어제 전략을 세워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 스윙 관점에서 들고 가도 되냐인데 일단 오늘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예상 외로 시장 참여자들이 태양광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지금 캔들 상한가 이후에 팽이형 캔들이면 나쁘지 않죠. 다만 이게 아까 한국 화장품처럼 제가 혹시나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리자면 이런 캔들이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캔들. 윗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런 캔들이 나온다면 우리가 나중에 빠질 때 26,000원 이하에서 한번 잡아볼 만하지 않나. 그러면 26,000원이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잖아요. 거의 시세 초입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때 단발성 섹터이지만 바닥 구간이고 박스권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 기법을 적용하셔가지고 우리가 짧게 먹고 나올 수 있는 자리가 한번 26,000원 이하에선 나옵니다. 만약에 이 캔들이 한국 화장품처럼 마감된다면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간다면 나중에 돌파 매매 관점에서 한 번 더 들어갈 수는 있겠죠. 네, 그거나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보시면 SDN. 저희 방송 공략주인데 사실상 뭐 약보합입니다. 마이너스 1%면 많이 빠진다 할 수 없고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홀딩 하시면서 목표가 2,400, 2,450, 2,500까지도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익절을 계속해서 분할 익절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신규로 타점을 잡고 싶다 하시면 SDN 나쁘지 않습니다. 중장기적으로 SDN 나쁘지 않은데 가격적으로 보자면 11선이 지금 이렇게 있고요. 21선이 있는데 2,000원, 1,900원 라인으로 딱 박혀 있죠. 선을 제가 수평선으로 좀 그어드리자면 이 선이랑 이 선이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매수를 하려면 좀 싸게 사는 게 좋겠죠. 돌파 매매가 아니라면 싸게 사는 게 좋겠죠. 가격적으로 봤을 때 2,000원, 1,900원 분할 매수 잡아놓으시고 최종적으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400 이상 대응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하나솔루션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장대 음봉이 저번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때 121선 돌파했으니까 저희 방송에서 주가가 눌릴 때 담았다가 단기간 나오자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빠진다면 오히려 또 눌림 타점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긴 겁니다. 자, 1파. 근데 121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눌림. 다시 전고 돌파했는데 약하게 돌파했습니다. 단발성 섹터라서 그래요. 이게 만약에 연속성 있는 섹터였다면 이렇게 갔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는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금 34,400원이기 때문에 28,000원 이하의 주가가 내려온다면, 그럼 28,000원이라고 한다면 이 장대 음봉이 나왔던 때의 종가 라인이기도 하죠. 28,000원 매수 타점 잡으시고 최종적인 목표가는 35,000원에서 36,000원 분할 익절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중 갈등 관련된 섹터로 태양광 저희가 계속해서 짚어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단기적인 부분에서 지금의 당장 수급이 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공략할 수 있는 부분들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공략주도 바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전문가님의 오늘의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공략주는 CJ 시푸드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아까 음식료 섹터 말씀드렸죠. 기존의 주도 섹터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금 바뀌고 있죠. 전력 설비, 전선, 음식료가 주도 섹터로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주도 섹터 중에서도 삼양식품 공략하지 못하신 분들, 저희 방송 제가 저점에서 좀 공략해 드렸는데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조금 가벼운 종목인 시가총액이 한 1,800억 되는 이 CJ 시푸드를 가지고 왔고요. 모멘텀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라면, 떡볶이, 김밥, 어묵, K가 붙으면 우리나라 음식이라면 너무나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 가격도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고 김도 너무나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CJ 시푸드를 공략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들고 오게 되었고요. 차트 한번 보실게요. 차트 보시면 지금 1파가 나왔고 눌림 구간이 잡혔습니다. 5일선이 나왔죠.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바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까 하나솔루션이라든지 그런 태양광은 단발 섹터에 가깝기 때문에 올라오더라도 약하게 올라오고 바로 빠지는데 이 CJ 시푸드와 같은 주도 섹터의 공략주는 바로 오릅니다. 바로 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군들을 공략하시면 되고 그중에서도 시가총액이 낮은 이 CJ 시푸드 지금 들어가셔도 좋고 아니면 월요일에 시가에 들어가셔가지고 매입가 대비해서 10에서 15% 대응하시면 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난 12월부터 한 반년간 방송을 진행해 왔는데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앞으로는 다음 주부터 매일 4시에 여러분들 찾아뵙게 될 거고요. 이 온앤오프 방송 역시도 매일 11시 고정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문가님의 공략주까지도 알아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마지막이지만 내일 특별 방송 저희가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에 전문가님만의 이 단타 비법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배워보실 수 있는 유튜브 방송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내일 오후 1시에 들어오셔서 함께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병민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미국 하락,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 증시 1%대 하락 중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고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고개를 들었는데요. 우리 증시 역시도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의 하락폭이 3%대로 크게 나왔습니다. HBM 칩의 엔비디아 테스트 관련된 이슈 때문이었는데요. 앞으로의 증시 상황들 이병민 전문가님과 나눠보겠습니다. 네, 상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섰다면 이제 그 기대감이 조금씩 꺾이는 모습들 나와주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시장 흐름들 전문가님 모셔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어제 뉴욕 증시도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 약세로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시장 보고 계실까요? 네, 요즘 시장이 좀 대응하기 어려운 장세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상승해도 우리 시장은 상승하는 듯 하면서 내려가고 미국 시장도 오르는 듯 하면 내려가는 이렇게 대응하기 어려운 그 시장이 거의 2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1.1% 하락하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가 이제 코스닥은 이제 하락폭을 회복해서 0.4%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의 전체 흐름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까 앵커님이 삼성전자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의 그 현재 주가 움직임이 오늘장의 모습의 단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오랜만에 쌍끌이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반등할 수 없는 장세로 이렇게 돼 있고 현재 삼성전자 차트로만 봐서는 추가 하락할 여지는 거의 없는데 오늘장 내에서는요. 그렇지만 상승할 요인도 없다. 자, 그런 이유가 뭐냐면 어제 미국 시장을 지켜봤는데 장 초반에는 이제 엔비디아 사전에 6% 상승한 효과가 있어서 급등을 해서 출발했지만 장이 계속 이어지면서 미국에서 금리 인상 요인이 이제 사라지게 될 것 같다. 잘해야 연중 1회 정도 인하하겠다라는 뉴스나 또 이슈가 나오면서 미국 장이 하락 마감했고요. 대부분이 특히 이제 테슬라라든가 리비안 같은 2차 전지주가 이제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역시도 그 섹터가 오를 수 없는 상황에 도래했고 다만 우리에게 이제 조금 위안을 주었던 것은 엔비디아가 9% 상승했고 또 ELF 뷰티라고 해서 미국의 화장품, 그 스킨케어 관련된 그 미국 화장품주가 19% 급등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도 반도체 분야의 액침 냉각이라든가 화장품 관련주가 오르겠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었는데 역시 장 초반에 액침 냉각, 반도체,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주들, 그다음에 이어서 오늘 오전에 나온 미국의 이제 해외에서의 한국 김에 대한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뉴스에 의해서 CJ 시푸드하고 사주 시푸드가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 시황은 무조건 모든 종목이 오르는 것이 아니고 수급이 몰리는 종목, 이슈가 있는 종목 섹터에서 종목이 오르고 있는 시황이다. 따라서 개인들이나 기관들 역시도 대응하기 어려운 장세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수급 주체들 모두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인데 아무래도 좀 앞으로 좋은 흐름 보여줄 섹터들을 미리 선점하는 전략들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시황 짚어봤고요. 저희는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노브랜드 짚어볼 텐데 어제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글로벌 디자인 플랫폼 관련된 기업입니다. 상장 첫날에는 288%가량의 큰 상승이 나왔었고 오늘 기준으로는 20%가량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는데요. 신규 상장도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 한번 해볼까요? 네, 그 신규 상장주가 대응하기 어려운 반면에 또 역설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서 제가 오늘 가져온 건데 네. 오늘 정에 저는 가장 큰 한 이슈는 노브랜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서 첫 종목으로 노브랜드를 소개시켜드립니다. 노브랜드 그러면 브랜드가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또 노브랜드라는 얘기는 쉽게 해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브랜드가 많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노브랜드라는 종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노브랜드가 두 가지죠. 디자인, 의류 브랜드의 디자인이라는 노브랜드가 있고 우리가 이마트에 브랜드 없는 상품을 파는 노브랜드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노브랜드는 이마트 그 노브랜드가 아니고 디자인 없는 의류 관련된 게 아니라 디자인이 많은 한 40여 개 정도의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는 그 종목을 판매하고 있는 노브랜드 업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브랜드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좀 이따 제가 실리콘투를 설명드리겠지만 실리콘투와 유사한
그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노브랜드가 의미가 있다. 신규 상장의 의미 외에도.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의류 이런 판매들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주로 판매하고 요즘에 이제 온라인에서 많이 판매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자기 이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우리 마녀 공장 같은 것도 어떤 자기 섹터 중심의 어떤 타겟 마켓이 정해져 있는데 이 노브랜드는 타겟 마켓이 한두 품목에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GAP 아시죠? 갭이라는 그 브랜드를 포함해서 40개에 넘는 상품들을 ODM 방식으로 이게 뭐냐면 생산자 주문 방식이죠. 생산자가 주문한 대로 자체 디자인해서 플랫폼에 파는 건데 이 자체에 우리 플랫폼이 있다는 거죠. 디자인 플랫폼 하우스가 있어서 이 디자인 플랫폼 하우스에서 40억이 넘는 품목들을 팔고 있는데 역시 이것도 팔 수 있는 품목이 많다 보니까 매출이 골고루 일어날 수 있는 영향이 있고 그러니까 실리콘투와 마찬가지로 실리콘투도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플랫폼이 있어요. 플랫폼에서 상품을 막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 상품들이 매출이 많이 일어나지 않으면 수익 구조가 안 좋은데 매출이 막 증가하잖아요. 이 상품별로. 그러면 수익 구조가 훨씬 늘어나는 이런 패턴을 보이는 특이한 형태이기 때문에 노브랜드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학을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케일 오브 이코노미라고 해서 이제 규모의 경제 효과라고 해서 규모가 켜지면 매출 규모가 켜지면 수익률이 커지는 이런 구조가 바로 노브랜드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를 제가 수치를 보게 되면 21년도 이 회사의 매출이 4,700억일 때 그 영업이익이 208억이었습니다. 208억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제 22년도에 매출이 5,500으로 올라가면서 영업이익이 한 몇십 프로 매출 구조만큼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2배 이상 2.5배 급증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스케일 오브 이코노미의 대표적인 사례고 그걸 활용한 것이 노브랜드의 그저 의류에 대한 플랫폼 디자인 하우스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런 종목들이 한번 오르면 급등하는 성향이 있어서 실리콘투도 그렇게 급등한 거고 노브랜드도 그렇게 급등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종목 섹터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회사의 비즈니스 스트럭처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런 재무구조의 손익계산서 피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매출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 회사가 4,700억에서 5,500억, 즉 한 800억밖에 안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갑자기 200억에서 480억으로 증가했다는 얘기는 이 회사의 매출이 좀 더 올라갈 그러한 그 뉴스 리포팅이라든가 평가 보고서가 나온다면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훨씬 더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종목을 보실 때 단순히 종목이 좋고 섹터가 좋다 이것만 보시지 마시고 과연 이 회사의 재무 분석을 보시고 이 회사의 비즈니스 스트럭처가 과연 매출이 늘어가면 늘어날수록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구조냐 영업이익은 늘어나는데 단기 순이익이 빠지는 구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영업이익이 급증하게 되면 시장이 이제 뉴스가 나올 때 주목을 받고 상승하는데 이 회사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급등을 했고 우리 어제부터 제가 봤는데 어제 상장돼서 287% 상승했고 오늘도 장중에 24% 정도 급등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회사의 이런 그 비즈니스 스트럭처에 매력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관심을 받은 요인도 하나 있고 또 일부 뉴스에 따르면 우리가 노브랜드의 이 브랜드보다는 우리 이마트에 브랜드 없는 상품을 파는 노브랜드에 익숙한 분들이 와 노브랜드 가면 사람들이 많이 가던데 하면서 이제 많이 거래한 요인도 있고 해서 두 가지 양쪽에서의 그 모멘텀에 의해서 이틀간 상승을 했고 지금은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고점을 24%에 찍고 이제 내려온 구간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노브랜드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이해하셔야 될 게 어떤 사업의 어떤 품목을 보았을 때 그 회사의 비즈니스 구조가 뭔지를 잘 뜯어보셔야 된다. 뜯어보시기 좀 어려우면 방송을 잘 참고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병민 전문가님과는 함께 이렇게 한 종목을 분석할 때 항상 재무제표를 함께 짚어보고 있는데요. 영업이익을 봐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노브랜드 짚어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동국 S&C 짚어보겠습니다. 철강 관련주로 엮이면서 어제와 오늘 좀 모두 그 9%대 상승이 나왔는데 전일과 오늘 모두 전강 후약의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에 강했다가 조금 눌림을 주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흐름들은 어떻게 보실까요? 자, 이 회사는 이제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흐름을 반드시 쫓아가야 된다, 팔로우업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동국 S&C고 뭐 아시는 것처럼 어제부터 신재생에너지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올린다. 특히 재생에너지 부분, 특히 태양광 셀에 대해서
기존의 25%에서 50% 올린다는 뉴스에 의해서 신재생에너지, 즉 태양광만 오른 것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도 이렇게 급등해 있고 동국 SNC도 오늘 이렇게 보시면 오늘 몇 프로 올랐냐면 오늘 장중에 8.97%까지 상승을 했었고 어제도 이미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5월 이후에도 이제 한 이슈가 뭐냐면 대미중 무역 분쟁, 이게 큰 이슈인데 그 중에 하나가 동국 SNC다. 물론 태양광 셀에 대해서 관세를 올렸지만 영향을 받는 거는 신재생에너지가 같이 엮여 있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현대 HD 현대 그죠? 에너지 솔루션도 포함됐고 대명에너지, CS 윈드, 또 여기 동국 SNC 또 많죠. 신성ENG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동국 SNC를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우리가 풍력 발전도 좀 관심을 기울여서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회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회사의 업종을 살펴보니까 동사는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그죠? 그 가동률 47%인 이 철강 부분에 그 매출을 갖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뭐냐하면 이 회사가 그 동국 SNC가 아까 앵커님 말씀한 것처럼 철강과 관련했지만 이 철강이 해상 풍력과 관련된 윈드타워를 구축하는 데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이게 철강 관련주이면서 풍력 관련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주도를 자주 가는데 제주도의 차기도 부분에 가면 이 풍력 발전을 현장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바다 한가운데 큰 이런 그 윈드타워가 있는데 높이가 엄청 커서 엄청 큰 거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도 있을 뿐더러 이 엄청난 이 타워를 어떻게 쌓았나 보면 철강입니다. 철강. 그 철강을 이런 동국 SNC 같은 업체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을 할 때는 어떤 그 책상에서 컴퓨터로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주말에 놀러 가실 때 이렇게 그런 데도 한번 가보시고 해와야 이게 필로 잘 다가옵니다. 이게 동국 SNC가 철강회사인데 갑자기 웬 풍력 관련된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지 마시고 실제 현장에 가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노브랜드를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현장에 가보시는 것과 똑같이 현장에 가보셔서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동국 SNC가 하나의 주은 품목이다. 동국 SNC는 말 그대로 이 회사의 이름이 SNC잖아요. and 그죠? 두 가지 품목이 있다는 의미를 어떻게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철강 이슈는 항상 보면 몇 개월 쉬고 있다 보면 어떤 대중무역 관계라든가 경기 부양의 이슈가 나오면 오르는 성향이 있고 또 신재생에너지도 같은 패턴을 보이는데 미중 무역 관계가 어떤 분쟁 관계로 넘어가게 되면 또 올라가고 또 미국의 선거 이슈, 대선 이슈가 나오면 한번 또 오르고 또 한국에도 역시 대선이나 총선 이슈가 오르고 이렇게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재생에너지, 동국 SNC를 포함한 이런 섹터를 잘 보셔야 되고 특히 제가 오늘 동국 SNC를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어제 많이 오르고 오늘도 많이 올랐지만 현재가 대비는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회사도 거래할 수 있는 위치가 있지 않는가. 차라리 현대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이게 좀 많이 현재 상황에서는 급등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올선에 붙을 때 거래하실 때 보시면 이 종목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항상 이렇게 재무제표를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기업의 어떤 실질적인 모습들까지도 현실 속에서 체크를 해보는 전략들 역시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시그널 종목들 이렇게 해서 모두 알아봤습니다. 저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병민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공략주를 짚어볼 텐데요. 그 전에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들 어떻게 수익이 나와주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한 가지 종목만 공략을 하고 있고요. 2월부터 실리콘2를 공략을 해서 지금까지 294% 수익률을 만들었습니다. 4월 달에 다시 한번 저희가 재차 강조를 드리면서 공략을 했었고 그때를 기준으로 해도 140% 수익률이더라고요. 사실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핫했는데 이렇게 좀 일찍 선점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떤 건지 한번 리뷰 시간에 풀어볼까요? 맞습니다. 오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노브랜드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비즈니스 스트럭처가 중요하다. 단순히 화장품이 아니고 화장품이란 이슈 플러스 비즈니스 구조가 이 실리콘투라는 회사는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출에 비례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매출에 비례하지 않고 어떤 기하급수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비즈니스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커머스라는 화장품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기존에 이 회사가 매출처가 보통 150여 개 국가에 있는데 현재는 200개 언더로 이렇게 가 있다는 뉴스를 우리가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200개 국가가 판매 국가가 늘었다는 얘기는 매출이 증가하면 우리가 고정비용, 즉 플랫폼, 이 플랫폼은 정해져 있는데 비용은 추가적으로 늘지 않고 매출이 늘어나니까 영업이익률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이 실리콘투라는 회사는 아까 노브랜드 설명드렸을 때 마찬가지로 이런 회사를 공략해야 된다라고 제가 처음부터 2월 2일 날 첫 방송에 출연하면서 공략주를 드렸고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트에서 제가 이쯤에서 추천드렸는데 뭐 하루도 빠짐없이 자 보세요. 거의 2, 3, 4, 5 하루도 빠짐없이 내려간 날이 없죠. 자 이런 종목을 아마 여러분들 2월 이후에 본 종목이 없을 겁니다. 반도체주 여러분들 많이 상승했다고 치지만 오르락내리락 엄청 고생 많이 하셨고 추천받고 많이 물려 계시죠. 이 종목 보세요. 하루라도 내려간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오늘까지도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실리콘투다. 이런 종목을 공략하셔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때도 제가 추천을 드렸고 이때도 추천을 드렸고 이때도 추천을 드리고 심지어 5월 7일 날도 추천을 드리고 심지어 이 종목은 아니지만 어제도 저와 함께 하신 분들에게는 화장품주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화장품이 좋은 것도 있지만 비즈니스 구조가 있는 데다가 현재 사업 구조가 고환율 시대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고환율이 이어질 때는 수출이 유리하다. 수출 중에서도 여러분 원가 비중인 즉 수입 원가 비중이 낮은 화장품이 유리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렸던 거고 이 종목은 여전히 오늘도 상승했지만 여전히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리콘투는 현재 고점에 있지만 시장의 수급이 아직 빠지지 않았는지 한번 잠깐 먼저 볼게요. 시장의 수급이 어떻게 됐나 보겠습니다. 자, 기업 정보 받고 보면 현재 기관들이 3일 연속 매도했다가 오늘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도 어제 16만 주 매수했는데 오늘 매도가 1만 주밖에 없다는 얘기는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도 이 종목을 거래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높은 위치에 있지만 큰 리스크가 없고 오늘도 고점에서 5.4%까지 올랐는데 고점에서 빠지지 않는 위치에 이렇게 위치되어 있다. 그래서 실리콘투는 단순히 제가 294% 올랐다 이런 거 외에도 수없이 추천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구간은 장기 투자할 구간은 아니시고 물리실 수도 있으니까 트레이딩 여전히 가능한 종목이 화장품 모르겠다 그러면 실리콘투 이러면 거래하시면 되고 자, 좀 이따 바로 이제 소개시켜드릴 인그루드랩도 같은 구조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연이어서 인그루드랩 한번 보겠습니다. 인그루드랩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방송 안 보신 분들도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인그루드랩은 국내에 상장된 한국 화장품 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 화장품 회사입니다. 물론 이 회사의 대주주는 코스메카 코리아라서 실제 주주는 한국인이지만 이 회사가 상장된 곳에 그 마케팅하고 생산하고 있는 공장은 미국의 뉴저지에 있다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이 회사가 왜 가치 있냐고 보면 이 회사는 플랫폼은 아니지만 오프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현지 북미 쪽에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데 현지에서 공장과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따라서 그런 요인에 의해서 22년도 대비해서 22년도 영업이익이 100억이었는데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290억이니까 거의 3배 가까이 영업이익이 상승했고 그걸로 멈추지 않고 금년도에도 예상 영업이익이 390억이니까 이 회사는 계속 매출과 영업이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리콘투만큼 급등하지는 않았지만 이 종목도 제가 추천 후에 한 58% 이게 상승을 했죠. 물론 이제 공식적인 추천은 58%지만 실제 제가 이 종목을 소개시켜드린 거는 화요일날 1타 강의에서 3월 26일에 추천드렸기 때문에 이미 100%가 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역시 실리콘투와 더불어 여전히 거래 가능한 위치에 있는가 차트상으로 잠깐 보게 되면 차트상의 위치는 이 회사가 고점을 많이 올라와 있지만 주봉상에도 보면 이미 전고점이 아무것도 없고 월봉상에도 없다는 얘기는 위에서 팔 물량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 회사의 수급인데 수급이 이제 기관들은 다 팔았습니다. 기관들은 차익 실현을 이번 주에 다 했는데 외국인들은 거꾸로 기관들이 내놓은 매물을 똑같이 그 매물만큼 잘 보시면 이 아래 보시면 기관들의 매물만큼 외국인들이 다 걷어들였습니다. 정확하게
기관들이 판 물량만큼 외국인들이 받아들였던 얘기는 손바뀜이 일어났다. 즉 기관에서 외국인으로 우리 수급 주체가 바뀌었다. 그러나 위치가 나쁘지 않으니까 이 회사에도 공략하면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잘 참고하시고 거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략했던 화장품 관련주들 실리콘투와 잉그루드랩 모두 역시나 좀 저점에서 공략을 했다. 그 이유들 역시도 재무제표 상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공략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자, 오늘 공략주는 액침냉각 대표주인 GST입니다. GST, 영어로 GST인데 GST는 이제 요즘에 그나마 반도체에서 살아있는 종목이 이제 GST 섹터인데 GST는 뭐죠? 기존에 이제 공냉각에서 액침 냉각을 통해서 좀 더 효율성 있게 그죠? 어떤 비용 효율성 있는 구조를 갖출 수 있다. 그래서 신기술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GST는 액침 냉각 부분에 시범 운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기술이 가장 근접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단순히 대부분의 반도체 회사들이 어떤 기대감을 먹고 최근에 상승을 많이 했는데 이 회사는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을 보게 되면 22년도 실적이 영업이익이 570억, 작년도 실적이 425억이니까 기대감을 먹고 상승해왔던 반도체의 그 버블 효과가 없는 그나마 안정적인 액침 냉각주다 해서 제가 공략지로 가져왔습니다. 작년도의 실적이 매출이 2,800억이니까 전년도보다는 약간 내렸지만 영업이익이 여전히 425억으로서 언뜻 보기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하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펄을 살펴보게 되면 펄가 여전히 7이라는 얘기는 다른 반도체에 비해서 현저히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위치에서 봤을 때 액침 냉각주 중에서 GST가 위치상으로도 현재 실적상으로도 가장 안정적인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수급상의 요인은 외국인들이 오늘 조금 팔았지만 5월 14일부터 매수한 매물이 아직도 매수량이 많기 때문에 오늘 매물이 나오지 않는 이상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액침 냉각 관련주 GST 이렇게 짚어봤고요. 오늘의 오후장 공략하는 방법들, 전략도 한번 세워주실까요? 저 오후장 공략은 역시 수급이 있는 섹터를 주목하자 늘 말씀드리지만 똑같습니다. 수급이 있는 섹터가 뭐죠? 신재생에너지, 화장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김 관련된 CJ 시푸드하고 사주 시푸드를 잘 보자. 왜냐하면 해외에서 지금 김의 가격이 높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만 가장 가치가 있는 상품이잖아요. 일본도 한국을 따라오지 못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이 식품주, CJ 시푸드하고 사주 시푸드 같은 이런 식품주에도 주목하고 화장품주, 실적주 주목하고 그다음에 액침 냉각주, 그다음에 이제 말씀 안 드렸지만 전력 설비주도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급 섹터에 집중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 섹터에 집중하자. 오늘의 제가 마지막 멘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오후장에선 봐야 될 종목들과 섹터들 다양하게 짚어주셨는데 신재생과 식품주, 화장품주들, 또 김 관련된 종목들까지 여러 가지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내일 있을 수익을 말하다 방송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들 세워드릴 예정이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상승 섹터는 화장품과 음식료, 태양광 섹터 짚어봤고요. 오후장에서는 화장품과 태양광, 액침 냉각 등 수급 섹터 트레이딩 가능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CJ 시푸드와 GST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